예,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송건 목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지가 딱 1년이 되었는데 평가들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48.56%의 지지율로 당선되어졌을 때는 강력한 드라이브로 문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최대의 목표인 줄로 아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이제 분석을 하고 이제 답답해하는 자유우파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뭐 하다가 안 되면 이제 자체 안에 같은 국민의힘 당 내의 주류 인사들조차도 윤 대통령을 흔드는 이런 마당이 생기고, 그리고 이 책방을 낸다, 전 대통령은 책방을 낸다 이러면서 단합하고, 그러면서 5년간의 성취를 왜 무너뜨리느냐, 이런 말을 과연 할 수가 있을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 분석을 한 이기홍 동아일보 대기자가 문재인의 실정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 참 이것이 마음에 정말 와닿아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동아일보 대기자 여기에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말하기를 제2의 문재인 막을 문재인 실정 백서가 필요하다. 그것을 문정권 5년 낱낱이 파헤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뭐 지금까지 외교 정책, 그리고 뭐 노조 불법 행위 등 국가 정상의 방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은 이 지지율 48.56%에서 지금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35%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300만 명 계산을 해서 300만 명 가량이 돌아선 셈이라는 것입니다. 300만 명 가량이 돌아섰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뭐 40%라고 치면은 272만 명이 돌아섰다는 거죠.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이 이유는 태도, 이탈한 이유가 태도와 좌파 정권 청산 미흡을 본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요. 자, 이렇게 검사스러운 태도에 대한 이 비호감, 이런 것들은 뭐 정치 입문 직후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결정적인 이유로 보지를 않고, 이렇게 1년간 단순한 은행의 문제보다는 이 은행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지지율 부진에는 비호감 요인이 인간적 신뢰의 훼손, 공정 정대, 당당함, 진짜 사나이라는 검찰 재직실의 인간적 윤석열의 이미지가 꼴대를 마음대로 옮겨버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회피, 이런 것에 훼손된 것이다. 이거 아승인 TK에서 눈에 띄게 지지율이 이탈한 것은 현상이 바로 품격, 그리고 보수층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대한 신뢰가 가치가 흔들렸다.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요. 더 이제 비호감 요인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었는데, 문재인 유의 세력이 계속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해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다시는 5년짜리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찍은 사람이 많다. 예. 윤 정권은 좌파 정권 청산이라는 소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이걸 이제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좌파 정권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윤 대통령은 뭐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부르짖고 일본과 미국으로 건너다니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꼴대를 옮겨버린 상황이 지금 말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1년 넘었는데 이 청사는커녕 문 전 대통령의 대통령은 상황 행세를 하고, 이렇게 단죄를 받은 파렴치한 인사들이
이렇게 팬덤을 몰고 다니면서 부활을 꿈꾸고 5년간 성취, 우리가 성취 이런 그 뻔뻔한 발언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이 평가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5년 평가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날 국무회의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전 정권을 비판을 했는데요. 그건 옳은 말입니다. 두루뭉실 이렇게 해서 총론적인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소득 주도 성장은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경제적 평등도와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해야 되는데 최저임금 급속 인상 이런 결과로 이런 누가 입김을 넣었는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변화를 겪었는지, 최저임금 수혜자들의 일자리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수치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외교 안보 분야는 더더욱 진실 규명이 절실한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재직 시에 2018년 3월 평양을 다녀온 뒤에 이 김정은은 핵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다 이게 잘못된 말이죠. 정확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인계를 받았느냐. 이제 뭐 한미 FTA 결과 그 취재를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요. 미국에는 이 쪽지라든지 뭐 그리고 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요. 아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트 기록 이런 것 가지고도 그걸 바탕으로 다 그렇게 협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비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에서 이런 것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것들을 체험을 했는데 문 대통령이 특히 이제 2018년 4월달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졌다는 USB 얘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윤 정권은 보고를 받았나? 중국 외교는 한국의 3불 1안을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 한국의 후임 정부는 누가 어떤 행태로 약속을 해준 것인지 모르는 상태면 어떻게 중국의 정책을 펼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정부 부처는 물론 산하기관 조합 등에서 얼마나 많은 좌파 인사들이 이렇게 국민 세금을 누렸는지, 이제 문학계, 학계, 좌파 인사의 단체에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이거 분명히 선명하게 이거 다 창출해내야 됩니다. 이거 이 문학계를 말하고 학계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좌파 단체의 지원금을 생태계를 얼마나 강화시켰는지 이 서울시정에도 그렇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1조가량이 그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현재의 경제난도 전임 정부와 분리해서 따질 수가 없다. 예. 대외 정책 전환에 비해서 경제 사회 정책은 정책 수단이 제한되어 있다. 국가 부채 이자율 등 복합적인 경제 불안정기에 정책 수단에 손발을 묶은 이 주범이 전임 정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걸 1년 지났으니까 책임을 묻지 마라 하지만은 이거 안 물을 수가 없죠. 100조, 1000조가 지금 이렇게 나라 빚으로 지금 덤태기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 뿌리를 정확하게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 정권의 경제 정책의 폐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게 이제 좌파들의 보복 차원과 달리 철저히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문 정권 때는 검찰을 앞세운 광란의 칼춤으로 이 5명이 5사람이 유명을 달리하고 수백 명이 사법 처리 고초를 겪었다. KBS, MBC, YTN 이 대표적인 방송 언론이죠. 인민위원회를 연상케 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수천억을 벌였다. 우파는 달라야 한다. 보복이 아닌 재발방지 차원에서 특히 백서를 내야 되는데 민주주의 학습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정말 옳은 말을 했네요. 재임 중에 정책에 대한 나중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나중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그런 점을 악용을 해서 일단 정권만 잡으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당장의 권력 강화와 자신의 주관적 이념 구현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동원하려는 그런 욕심에 이게 바로 전 정권이 거들낸 대표적인 사례지요. 이렇게 해서 모든 거 막아놓고 다시 어떻게 대못을 박아놓으면 된다 하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거들내놔놓고 지금 이제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에 가르치면 역사의 법정에서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생각으로 5년짜리 정권이 이런 기틀을 깰 엄두도 못 내도록 해야 된다. 정말 참 옳은 말입니다. 진실 규명에 미적되는 사이에 좌파는 벌써 5년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다. 예. 보수가 제정신이라면 이 서점에 문재인 실정을 고발하는 책이 넘쳐나야 마땅한데 유튜버들에서 돈 버는 것만 골몰할 뿐 누구 하나 전착해서 파헤치질 않는다.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고 반성은커녕 문재인 찬양 영화를 만드는 좌파에게서 배워야 된다. 정말 배울 점이 타산지석 배울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파에서는 이렇게 면밀하고 강력하고 온갖 짓을 상대편에서는 다 하는데도 부들부들 떨고 오히려 그쪽 편을 드는 이런 대구시장 홍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뒤통수를 치고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지경이 되었으니 앞으로 이게 6년 전에 벌써 탄핵의 분위기와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1년을 재반성하고 백서를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 강력한 그런 정치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겠다는 점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